ISTJ, ENFJ 헤어질 수밖에 없는 커플 막 이렇게 나와요. 사실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우니까. 저희 부부 사이가 정말 완전 최악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우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저는 미라클 모닝, 운동, 그리고 책 읽기 이걸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일단 미라클 모닝이랑 독서하고 운동을 하면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번에 변한 걸 보고 제가 변한 건 변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바로 명상을 통해서 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일단 저희 남편이랑 저랑 너무너무 성격이 상극이에요. ISTJ, ENFJ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커플 막 이렇게 나와요. 정말 서로 말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벌써 한 명이 망상하고, 주로 제가 그리고 한 명은 화가 나고 저는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우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미국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됐네요, 벌써. 그 전에 저희 부부 사이가 정말 완전 최악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여러모로 돌아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상에서 이걸 다뤄야 되나? 약간 고민은 됐는데 일단 명상이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지 이거를 저희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정말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확 변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랑 우리 애들이랑 이제 아무도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명상을 제대로 한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조용하니까 집이 막 몇 시간이고 제대로 한 거예요. 명상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뭔가 좀 종교적으로 이상한 어떤 그런,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몸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 부분은 저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혼, 이게 바로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인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서 왜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거 받잖아요. 근데 이 명상이 마치 이게 심리치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명상을 그 2주 동안 혼자 많은 시간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의 내면 자아의 상처, 트라우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었구나.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견을 했을 때 뭘 해요? 그럴 수 있지.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명상을 계속 한 거예요. 명상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명상을 통해서 내면 자아의 상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냥 수용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이렇게. 그거를 계속 했더니 치료가 됐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공감력이 떨어지는데 ISTJ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좀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살아오면서 어떤 이유 없는 칭찬 또는 어떤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받으면 나는
경계부터 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잖아요. 와이프가 칭찬을 해주고 애정 표현을 해주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아는데.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반응이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며칠 뒤에 우리 캐리스한테도 사과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그리고 애정 표현이나 칭찬을 받는 게 그렇게 경계가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하지도 못하죠. 그랬는데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 미국 다녀오고 그때부터 약간 과한 애정 표현과 칭찬은 아직까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한 애정 표현을 막 이렇게 막 사랑해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막 표현하고 막 스킨십 하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우울하다, 예전 같으면 제가 우울하다 그러면 이유 없이 우울한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다. 그러는데 내가 우울하다, 드라이브 시켜주면 안 돼? 그랬더니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그냥 1시간 넘게 그냥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틀어주고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막 제가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잘 들어주고 사람이 너무 변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게 명상을 통해서 그랬다. 이 명상을 하게 된 계기가 몸이 본인이 안 좋아서 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자연치유가 일상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면 막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제가 막 추천하긴 그래요. 이거는 암 환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인데 자연 치유를 통해서 암을 극복하게 된 사람이 쓴 책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이 세상도 존재하고 의미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연치유 모임에서 만난 환우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이거예요. 책임감, 희생. 약간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제가 나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무엇보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이 세상도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운동하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미라클 모닝 하려면 제가 일찍 자잖아요. 저희 애들이 이제 사춘기라서 일찍 안 자요. 애들보다 제가 먼저 자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뭐 저래?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저는 컨디션이 좋아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정하면 체력에서 나온다 이랬잖아요. 저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늘 피곤해, 짜증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너무나 민폐를 끼치고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건 제가 한 면에서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내가 있어야 가족도 이 세상도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고요. 저희 남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먼저 돌봐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남편이 막 밑줄을 엄청 그어놨는데 첫째, 현재에 집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을 지옥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보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일어나지 않은 걱정으로 허비하던 시간 줄어듭니다. 현재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던 건데 우리 남편이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
명상을 할 수 있게 됐고, 명상은 극도로 현재에 집중하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현실 그대로죠, 모든 것은.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셋째, 삶이 단순해집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꼭 암이 걸리지 않아도요, 죽음은 삶의 일부인 걸 받아들이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그걸 염두해야 돼요. 내일 일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일을 그렇게까지 후회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재에 집중을 해서 정말 명상을 통해서 저희 남편처럼 진짜 막 내면 자아의 상처를 막 치료할 정도로, 그거는 이제 명상을 진짜 깊이 오랫동안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대요. 근데 저도 되게 그게 궁금해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사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와서 이틀 뒤부터 매일 새벽에 남편이랑 같이 명상을 15분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내면자가 막 치료되고 이런 체험은 아직 못했어요. 그건 못했는데 어찌됐든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자, 명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감을 내리고 부교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근데 이게 균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화가 막 나고 또는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교감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병이 난다는 거죠. 심지어 좋은 거래도 막 흥분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너무 계속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교감이 올라가게. 그러니까는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명상이, 여러분들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 노력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생각이 들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호흡에 집중. 호흡으로 집중. 계속 그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중요한 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가부좌를 틀고 앉아요. 편안하게 앉아요. 그 손은 뭐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놔두고 편안하게. 그리고 그 김정환 교수님 명상에 대한 영상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보면은 이래요. 그 왜 줄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내 머리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똑바로, 알겠죠? 내 머리를 이렇게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예, 허리를 펴고. 그리고 여러분 예뻐지려면 어깨 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걸 최대한 들이마셔요. 많이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셔요. 입 다물고. 이렇게요. 그런데 코로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돼요. 복식호흡.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쉴 때 배가 들어가. 배가 등가죽까지 붙을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때는 뭐 한 3초 정도? 그리고 내쉴 때는 아주 짧게 나눠서 6초 정도 이렇게. 그 호흡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명상을 할 때 포인트는 호흡, 그리고 나를 막 화나게 하는 생각, 또는 막 후회되는 생각, 걱정되는 생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럴 수 있지.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영상에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 나를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엄마는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챙기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이 그거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잘 돌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건강도 되게 챙기고 있고, 그리고 명상 매일 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자기 개발을 막 하면서 남편이 언젠가는 따라 하겠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남편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남편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막 바꾸려고 하거나 애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해보세요. 그냥 꾸준히 자기 개발 해보세요. 자기 관리 하시고요. 하다 보면, 예, 저희 남편 같이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인데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부부 사이도 너무너무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아이도 공부 잘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